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논란,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 네. 그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PC방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미리 와 있던 그 어떤 손님이 먹고 놔두고 난 음식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치워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들린 얘기는 다 치워줬고요. 네.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시비를 붙고 욕을 하면서 뭐 환불해달라, 환불해주지 않으면은 뭐 살해하겠다, 뭐 이런 어떤 위협을 해서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시비가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일차적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거기 나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좀 말이 약간 좀 달라지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살해 위협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사태를 진정시켜 놓고 거기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2명 중에서 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그 아르바이트생을 찌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2가지,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범인이 나 우울증 약 10년 동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상당히 붕괴하죠. 저것도 심신미약으로 또 감형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CCTV 상에서 나와 있는 그 동생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과연 그 형의 범행을 옆에서 도운 공범의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붙고 있고요. 현재 청원 인원이 약 한 42만 명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국민들의 분노, 이런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중에서 먼저 경찰의 초동 대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 1차 출동을 했다가 뭐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단순 시비가 붙은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경찰은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론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잘못한 거죠. 결과만 보면.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에 돌아간 이후에 15분,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엄청난 사고가 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잘못한 건 맞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로서는 무조건 경찰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책임져야 돼요. 라고 저로서는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흉기를 들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아까 화면 보시면 신변 위협 아니 영업방해만 이야기해서 복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변 위협 얘기를 했던 안 했던 그간에 설사 신변 위협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기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잠피의자 2 형제를 구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 이 피해자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2 사람이 치고받고 격투를 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체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기 때문에 구두 경고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당신 하지 마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찰로서는 당시에 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요새 경찰에 대해서 뭐 진압을 했다가 뭔가 좀 다치면 과잉진압이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가 난리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범인 뭐 잡다가 좀 격투를 벌여 범인 다쳤다고 범인이 나중에 경찰한테 무슨 뭐 저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워낙 어떻게 경찰이 지금 공권력 행사하는 것에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당신들 지금 보니까 뭔가 싸울 것 같은데 당신 말이야 이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힘없는 아르바이트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당신 현행범 체포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불법 연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SNS 상에서 그 관리자에게 이제 그 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뭔가 보낸 그 메시지가 있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경찰이 판단할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체포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어저께 이주민 그 서울경찰청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의 논란이 이제 우울증약,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라는 그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실제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안 될 거예요. 예. 그건 뭐 내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뭐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거 감형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 이제 어제 이제 연예인 분들도 좀 여기에 참여해서 이게 뉴스가 네. 좀 커졌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저는 한 100% 그렇게 확신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신병을 주장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의학적 판단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 아마 지금 구속될 거예요. 이 사람은 구속돼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뭐 본인이 어떤 약 먹은 처방 기록이나 뭐 진단서도 있겠지만 예. 아마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2주일 보내가지고 아마 거기 있는 의사들한테 집중적인 진단을 받게 할 거예요. 우울증 나올 겁니다. 네. 그건 거의 100%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봐서 이 사람 우울증인데요? 라고 이거를 감정 결과를 써줘서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해서 판사가 딱 보고 그래 너 우울했지? 네. 그래 내가 봐줄게라고 감형하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단계예요. 의사의 어떤 의학적 판단으로 정신병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규범적 판단을 합니다. 네.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의사의 진단서도 보고 사건 내용도 보고 사건 경위도 보고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태도를 봅니다. 보면 정말 상태가 이상한 사람인지 정상적인데 라는 거지 판단을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된 거를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어떤 상황 그리고 이게 한 번 싸우다가 갑자기 욱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예. 흉기를 가지고 와서 한 번 확 찌른 것다는 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난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그 범의 흔적 보시면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우울해서 그랬으니까요. 심신미약입니다. 주장할 수 있겠죠.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근데 판사가 받아들일까? 좀 가능성 별거 아니라는 낮다. 건데. 예. 근데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근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죠. 예.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두순 사건이 그 악랄함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하지 못할 그럴 짓을 갖다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는 징역 12년으로 그렇죠.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조두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 또 청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2016년 5월에 있었을 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는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네. 그 여대생을 살해한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예. 결국 30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 두 개가 이제 심신미약으로 사실은 인정이 된 상황인데 네. 사실은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심신미약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 현대인에 있어서의 감기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뭐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 잔혹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뭐 우발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예. 그 마지막 어떤 그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